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에 관련돼서 문제가 많은데요. 8월 31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이 전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구제하고 대비할 것인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국토부 보도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요. 8월 31일 수요일 날, 어제 바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세 번째는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렇게 큰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겠죠.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보통 전세 사기는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먼저 첫 번째,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만들겠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만들어서 적정한 전세가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하겠다. 신축 빌라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외 전세 계약할 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플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1월에 출시가 됩니다. 1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1월에 출시될지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어플이 나와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가가 적정한지, 이제 매매가에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임대인이 상습적으로 깡통 전세를 만드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고, 그걸 수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종부세, 재산세 등이 체납되어 있다면 이건 당해세이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금이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많이 전세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인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런 체납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꼭 요청을 해야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임차인이 요청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 이후에도 당연히 미납된 국세 지방세를 임차인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시로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빌라가 깡통 빌라가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개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의무가 부과돼야 그 임차인이 이를 알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겠죠.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넣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입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임차인에게 굳이 통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에 허그가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건 위험한 물건이다, 전세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경험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나 이런 사회초년생들은 이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들이 먼저 파악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 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신축 빌라는 특히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된 적이 없고, 시세는 일단 첫 번째 거래되는 경우처럼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 많고, 공인중개사, 임금 공인중개사도 시세를 정확하게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많이 전세 사기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서 가격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이런 주택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짜고 이렇게 시세를 높게 책정해서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전세가율 지역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파트, 빌라, 전세가율 정보는 현재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전국은 시군구 단위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 낙찰 현황도 공개하기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이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가 수시로 변동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의 이하로 책정된 경우에는 은행 선순위보다 더 빨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재 서울 5천만 원, 과밀업체 권역 4,3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조금 더 올리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액수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몇백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금액을 너무 높여버리면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높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이 부분을 추진할 거라고 하고 있고, 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것인데요. 보통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에 우선 변제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그날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걸 대비해서 특약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라고 이제 개선안을 말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즉시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은행과 지자체, 법무부, 그리고 등기소,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임대인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런 특약을 넣어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인으로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른 집을 구할 때 대출을 편의를 봐주겠다는 거죠. 임시 거처할 부분을 마련해 주겠다. 당장 내가 짐을 빼야 되는데 거주할 곳이 없으면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법률 상담을 안내해 주겠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 지원한다고 하네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니까 새로 보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내야 되잖아요. 이 보증료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지원해서 보증 가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할 것이에요. 새로 집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주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세 사기 단속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국토부, 경찰청, 정부 간의 공조체계가 좀 부족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긴밀화하고 상시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것이에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가 결탁해서 임대차 계약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등록된 사업자에 말소하겠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이 개입이 됐을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악성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허근의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보도 발표했는데요. 잘된 부분도 있고 약간 미흡한 부분,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나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국토부가 8월 31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변경된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그 사이까지에는 우리가 어떻게 깡통 전세 등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